진보의 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말씀처럼 조국 이슈 전후로 진보가 확실히 갈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같은 방송에도 함께 출연한 바 있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쓴소리를 했는데요. 유 이사장의 태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진보 진영에 이렇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지금 기회가 평등합니까? 안 하잖아요.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진중권 교수의 요즘 행보가 심상치가 않아서요. 단기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나 지지층 결집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독이 되고, 그런데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진중권 교수하고 유시민 사장 원래 좀 정의당에 있을 때부터 좀 갑별한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아시겠지만 노유진이라고 해서 노회찬 전 곧 돌아가신 의원과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 또 이제 진중권 교수 이렇게 함께 이제 방송을 해서 지금 같으면 어떤 면에서 팟캐스트의 어떤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거기 아주 원조격인 그런 사람이죠. 노유진의 카페나 정치 카페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같은 길을 가던 이제 진보의 어떤 길을 가던 사람들이 사실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서 많이 갈라졌습니다. 사실 저분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많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또 모이면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만나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같이 여행을 갔다가 서로 싸우고 돌아왔다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이 조국 사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같은 편이라고 하는 내부에서도 너무나 다른 어떤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진실은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진보 진영의 어떤 진영 논리로 갖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궤변과 억측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논쟁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가 터질 때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조국 교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행태를 보고서 신문에 보던 행태를 보고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진보의 어떤 면에서 보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반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궤변을 동원해서 사실은 이제 조국 교수를 엄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진중권 교수와 지금 유시민 이사장 간에 또 대결로 지금 번져지는 것이고 결국은 저는 이게 진보 진영의 유시민 작가였던 저는 행동은 상당히 독이 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신뢰가 보면 그래도 진보는 그래도 뭔가 사실을 좀 진실로 바라보고 어떤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민낯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보의 독이라는 비판을 누구도 아닌 진중권 교수에게 유시민 사장은 받은 셈이어서요. 진 교수의 주장 또 하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감싼 동양대 장경욱 교수를 비판했는데요. 위조 정황,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 가짜 논란을 알고도 두둔했다는 겁니다. 총장님 명의로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번호가 다 달라요.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원장이고 하면 그때 직원이나 조교를 통해서 이렇게 몇 명 결제 올려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까지 본인이 위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굉장히 아주 멍청하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한 건데. 당시 T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장 교수는 위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SNS 등에 진 교수가 이것 거짓말이야, 이것조차 두둔하는 것조차 거짓말이라 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저 장 교수하고 진중권 교수가 대화를 좀 나누면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한 게 있나 봐요. 근데 그때 그 장 교수가 그 진중권 교수한테 표창장이 좀 이상하다. 직인 모양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중권 교수가 살펴보니까 진짜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이런 사태로 좀 정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임명이 강행이 돼요. 그러니까 강행이 되고 나니까 장 교수가 그 시류에 편승을 하는 상황이 와서 본인이 아니 김어준 그 뉴스공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다 그러길래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나머지 반도 같이 이야기를 해라. 안 하면 내가 그 문자로 까발리겠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 안 까발릴 테니까 그냥 나가서 해라 이렇게 양해를 해줬다고 해요. 그게 진 교수의 주장이에요. 진 교수의 주장이에요. 예. 주장인데
만약에 지금 그 진 교수의 말대로라면 이렇게 시류에 편승한 사람은 그 학교의 최고의 양심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진실을 지키려고 한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진중권 교수의 마음이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치는 좀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남의 인정을 받으면서 좀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거고, 눈앞에 실리는 바로바로 달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보의 가치는 조금 어렵더라도 넓고 크고 멀리 보이는 데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진보의 독이다. 이 진중권 교수의 비판의 목소리 분명히 유시민 이사장도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럽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유시민 이사장 또다시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유 이사장의 주장. 조국 가족을 수사했던 식으로 털면 안 걸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냥 저는 이걸 딱 보고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 생각 있잖아요. 혐의가 15개인 게 일상적인 일은 참 아닐 텐데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유시민 이사장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검찰이 마음 먹고 예를 들어 저도 마찬가지고 김종석 것도 마찬가지고 옆에는 우리 이현주 형도 마찬가지고 나올 때까지 털어보자 하면 뭐 하나 조그만 거라 나올 수는 있죠. 진짜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 아주 정말 성직자적으로 깨끗한 사람 없을 테니까. 다만 유 이사장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검찰이 수사하면 구속 안 될 사람 없다.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 보세요. 대한민국 부모 중에서요. 아이의 입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 수능 있었잖아요. 학부모들 붙잡고 당신 아이 스카이 보낼 수 있으면 무슨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다 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 부모들도 서류 위주에서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본인이 안 쓰고 안 입어서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학원분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지. 야, 표창장 위조 한번 해볼까? 논문 한번 위조 한번 해봐. 이래서 스카이 보내는 사람 없다는 거 하나 하고. 대한민국의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 정부 전전적 수많은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위공직자들 중에 그 부인이 차명계좌 6개를 가지고 주식을 선물 투자까지 한 2, 3개월 동안 800번 사고 팔았던 분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일가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한 것은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의 그런 범죄나 그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을 넘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이사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궤변 중에 궤변이죠. 저 한번 털어보라고 하십시오. 검찰 보고. 구속되면 하고 나오나. 갑자기 유 이사장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 보죠. 갑자기 두 분이 좀 진정성 있게 얘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유 이사장의 검찰 불신은 아시는 것처럼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국을 주저앉히는 방법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그게 가족 인질극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면서 범법 위에 군림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누려왔던 기득권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까불고 대들지 마라. 털어서 진짜 먼지 한 톨 안 날 놈들만 해라. 그리고 조국은 그렇게까지 훌륭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앞으로 대들지 않는다. 이게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해요. 가끔 장혜찬 평론가님, 유시민 사장이 막 조폭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 비유의 단어를 써서 이 검찰의 수사를 좀 비판했었는데 이번에는 공소장이 황새식 공소장이다라는 표현했는데 어떤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 검찰이 특히 정경심 교수 기소하면서 15가지 혐의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요. 황새가 눈이 나빠서 먹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마구 쪼아대다 멸종했다. 검찰이 15번을 쪼면 한 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다면서 혐의가 그토록 방대하지 않은데 검찰이 뭔가 이 혐의가 심각한 것처럼 부풀리기 위해서 공소장에 15개로 쪼개서 기소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인데 저도 좀 반박을 해보자면 지금 정경심 교수의 이 공소장에 적힌 내용 특히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만 해도요.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주식 차명거래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6개의 계좌를 썼다고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WFM 주식을 취득할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또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약정한 금액 위에 뭐 또 구두 계약으로 실제로는 또 적은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면
100억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11억만 투자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쪼개어보자면 각기 다른 혐의들이 적용되어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 말대로 하자면 검찰이 그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사모펀드 이런 식으로 기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대 어느 공소장을 봐도 이 범죄 혐의별로 소명을 해서 적용되는 이 형법의 원리가 다 다른 것인데 그걸 사모펀드 하나, 웅동학원 하나, 뭐 또 증거인멸 하나, 입시 의혹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은 언론이나 방송에서 국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이지 그걸 저렇게 나눠서 기소를 했다고 해서 황새식 기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분도 아마 저보다 법을 더 훨씬 잘 아실 거예요. 경험도 많으실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좀 선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유시민 사장이 조 전 장관 이슈 말고 이 부분도 평론을 시작을 했어요. 북한 선언 추방 사건 관련해서 왜 추방했냐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니 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기 집에서 방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될 일이라고 좀 세게 비판을 했는데 화면 한번 또 하나 열어볼까요? 과거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난민 심사 탈락했다고 강제로 비행기 실어서 그 나라에 보내면 안 된다. 라는 조금은 좀 상반된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이 다르죠. 저 이야기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번에 북한으로 보낸 이제 선원 2명에 대해서 이제 그래 보낸 데서 비판을 하니까 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 일단 북한에서 온 선원 같은 경우에 이제 16명 죽은 혐의, 이 흉악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이것 자체를 부정할 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쪽으로 넘어온 북한 탈북민들을 과연 우리가 법치주의에 맞게 제대로 절차에 맞게끔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냐 하는 문제예요. 얼마 전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본인도 시인을 했습니다. 사실 아무 권한이 없는 국가안보실이 결정을 해서 추방을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또 제대로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인도 또 시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모든 걸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북한에 가면 죽을 게 뻔한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죠. 이게 유엔 인권협약에도 어긋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판하는 지점인데 자, 옛날에 본인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민이 와서 난민 탈락을 해서 하면 바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래가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그걸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분이 이번에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본인도 시인을 했지만 나는 의용지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관련 얘기, 진보의 독이라고 비판한 진중권 교수의 말까지 이번 주제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